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냐면요. 지난번에 아이마 스피커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S600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봤는데요. 정말 가성비 좋은 스피커라고 여러분들과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아이마라는 제품이 여러분들이 차이파이 쪽에서는 정말로 거의 핫한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포시라는 제품하고 마찬가지 아이마 제품은요, 정말 라인업이 너무나도 많아요. 최근 들어서 스피커 쪽에 이제 여러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 제품은 S4000이라는 스피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사이즈가 작죠.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서두에 먼저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또 이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XLR 입력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뿐만 아니라 이제 블루투스도 지원하고 있고요. RCA, XLR 이 모든 걸 지원해주고 마찬가지 서브우퍼 아웃 단자가 있는 이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집어넣은 제품이라는 거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제품은요, 그러니까 데스크 위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데스크라는 위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녹음실에 있는 데스크랑 좀 다른 범위일 것 같아요. 이 제품은요, 책상 위에 벽을 기대고 책상을 놓잖아요. 그러면 실적으로 스피커와 나의 공간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S6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아쉽냐? 요 사이즈가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클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폰의 사이즈라든지 트위터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조금 커요. 이 사이즈가 좀 애매했었어요. 근데 거실에 놓기에는 좀 작고 데스크 위에 놓기에는 조금 큰 느낌. 요거보다 조금 더 작았으면 딱 안성맞춤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제품이 바로 그런 용도로 만든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스크 위에 사용하는 모니터 스피커. 이게 뭐 프로 쪽은 프로 쪽이긴 하지만 그 환경에 받쳐주지 않는, 이제 막 입문하고 이제 막 공부하고 음향에 대해서 재미를 만들어가는 분들에게는 딱 맞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먼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외형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MDF로 되어 있어요. MDF로 되어 있는데 MDF 제품이 두께가 중요해요. 얼마나 갖고 있는 두께를 갖고 있냐. 얘가 15mm짜리 두께를 가지고 있는 MDF로 인클로저를 만든 거예요. 되게 단단해 보여요. 그리고 마감도 상당히 단단해 보이다라는 거죠. 싸구려 제품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트위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트위터와 좀 다른 형태죠. 여기서 말하는 실크돔 트위터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가 있는 트위터의 사이즈는 25mm짜리 트위터인데 실크돔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돔 형식이라는 거죠. 고역 쪽의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고역의 해상도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차용해서 이런 효과를 냈구나라 할 정도로 고역의 해상도가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퍼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4인치 우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우퍼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미들 우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렉션을 위한 설계겠죠. 데스크형 모니터 스피커는 거의 그 벽에 이제 붙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이제 벽에 붙여 사용하다 보면 저음 영역이 부스트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저렴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벙벙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제품이 왜 데스크 위에 사용하고 있는 건지를 나중에 제가 측정을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요, 증폭 소자 자체가 이제 30에서 50W 정도 되는 증폭 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TPA3118이라는 그 칩셋을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소형의 앰프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칩셋이에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가에 전혀 이제 어떤 제품인지 보여주지 않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증폭 소자를 사용하고 있어라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는 제품이라는 거죠. 가성비 면에서는 우리가 최고입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블루투스도 지원을 해야 되고 XLR 지원을 해야 되고 여기 너브가 있는데 볼륨 너브가 있고요. 트래블하고 베이스 너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DSP가 장착이 돼서 나름대로 EQ 조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거나 E178이라는 칩셋을 사용해서 블루투스도 지원하는 반면에 DSP를 이용한 어떤 EQ 조정도 할 수 있게끔 튜닝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측정 자료를 보게 되면 와, 이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었는지가 보일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튜닝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음질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음질 테스트를 해보니까 고역의 해상력은 정말 탑이에요. 제가 들었던 다른 많은 제품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고역의 해상력만큼은 너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고역 쪽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플랫한 느낌이 들어요. 모든 소리가 잘 표현이 되는 이 음원에서 이런 소리의 느낌, 이런 소리의 악기의 배열, 이런 소리의 위치감, 정의감 뭐 이런 것들 전체가 중요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역대의 이 모든 영역은요 수백만 원짜리 값어치를 하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저 개인적으로. 단 문제는 뭐냐면 4인치 우퍼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에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거실에서 들었거든요. 이제 데스크 위에서 사용하지 않고 거실에서 사용했는데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듣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믹싱용으로 사용하기에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뭐냐면 중저역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공간감이라는 느낌이 주는 이것도 잔향감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믹싱 작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 잔향, 리버브라든지 뭐 이런 쪽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줘야지만이 제대로 된 믹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측정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비교 대상을 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뭐 거의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예요. 모니터 스피커예요. 이게 아담 A7V라는 모델인데 한 통당 가격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제품하고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제품인데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얼마큼 차이가 날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가성비라고 하니까 얼만큼의 가성비로 생각해야 되나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마를 놓고 측정한 자료와 그 다음에 아담의 A7V를 놓고 측정한 자료 이 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이 아담 A7V의 모델의 스피커예요. 지금 보시는 보통 스피커를 측정할 때 딱 1m 거리에 놓고 온엑스 상태에서 측정을 해요. 그리고 보통 이게 스피커가 있으면 우퍼와 트위터가 있으면 이 중간 지점을 타겟을 하고 이제 거리를 재요. 그리고 이제 측정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측정을 해봤어요. 군더더기가 없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플랫하면서도 딱 내가 작업용으로 하기에는 거의 이상적인 그런 스피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마라는 스피커는 어떻게 측정치가 나왔는지가 궁금하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측정치가 나왔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한 150 정도 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350까지 한 150에서 350에 대한 이 영역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놓는 위치 자체가 데스크 위에 놓게 된다라는 거죠. 데스크 위에 놓게 되게 되면 이 벽면에서 치고 나오는 소리가 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 사이즈도 뒤에 있는 그 구멍의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소리를 맞춰서 아마 튜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소리가 조금은 더 보완이 돼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측정한 거는 오픈된 상황에서 측정을 했었고요. 또 거리가 이게 원래는 한 50cm 정도에서 측정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1m 거리에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중음역대에서부터 중고역, 고역까지가 소리가 와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웬만한 스피커 같은 경우에 들쑥날쑥해요. 어떤 거는 어떤 주파수 대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쪽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뭐 어디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어딘가를 부스트 시키면 어딘가 소리가 좀 깎이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고역 쪽의 소리가 이렇게 평탄하게 나온 거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반사되는 소리로 인해서 오는 주파수마다 반사돼서 오는 소리가 너무 왜냐면 얘가 이제 키가 작다 보니까 큰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리 자체도 이제 세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저음 영역 같은 경우에 고역이야 워낙 쭉쭉 뻗어 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중저음 저음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측정하면서 이거는 감안을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역, 중고역, 고역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 정말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용도 자체는 데스크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설계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게끔 튜닝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이렇게 가성비에 좋은 또 스피커를 또 여러분들과 소개할 수 있어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제품이 있다면 또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